안녕하세요. 실비국어 수강생 여러분. 현대시집 세 번째 작품 한용운의 수의 비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이란 작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면서 그리고 또 승려였었기 때문에 한용운의 작품에서 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인, 조국, 혹은 절대자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중에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셋 다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이미 부지하는 현실을 감당하면서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임의 옷에 술을 놓으면서 임을 사랑한 데서 오는 아픔을 감내하고 임에 대한 사랑을 성숙시켜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뿐입니다. 자, 1연을 지금 읽어보았는데요. 당신 옷을 지어 놓았습니다 해서 씁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경어체로 임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어체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동그라미 표시로 해두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 도포, 자리옷 지었는데 아직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은 완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수를 놓는 것을 왜 완성하지 않았는지 제목에서 아까 수의 비밀이었었죠.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려고 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오랫동안 그 수를 완성하지 않고 조금씩 가고 있다 보니까 손때가 묻어서 좀 많이 손에 때가 탔다. 손때가 많이 묻어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바느질이 서툴러서 혹은 술을 놓는 것이 서툴러서 아직 주머니를 완성하지 못하는 걸로 알지만, 그러한 비밀은, 즉 술을 다 완성하지 않는 진짜 비밀은 나밖에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라고 해서 화자가 술을 놓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임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 때 주머니에 술을 놓아서 자신의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오면서 나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로 마음을 깨끗하게 된다, 마음이 진정된다 라고 하는 것을 숨는 행위와 연결지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같은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줘야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자, 지금 내가 술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의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마음의 정화. 두 번째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를 완성해도 그 주머니가 쓸모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완성하지 않고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부분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주머니를 아마 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즉 주머니를 다 완성하게 되면은 시적 화자는 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뭔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지어 사랑을 종료하고 임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보다 옷을 계속 지음으로써 사랑과 기다림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 이게 화자의 수를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과 기다림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것이다? 수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밑에 핵심 문제 내려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화제의 정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열거의 방식이 어디 있었냐면 놓쳤을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열거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지은 것은 그만큼 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자의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건 맞는 선지라 볼 수 있겠죠. 다음 2번.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이 시에서 자연물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의인화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 선지라 볼 수가 있고요. 역설적 표현을 바탕으로 임에 대한 기다림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했었죠, 우리가. 수놓기는 화자에게 위안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행위 맞다고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보물의 부재는 화자가 수놓기를 지연시키는 이유, 즉 수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 맞았습니다. 다음, 수놓기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는 임의 부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이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수놓기가 완성이 되면 임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임의 부재가 완성된 임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수를 계속 놓음으로써 임의 부재를 수용하지 않고 임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쵸? 내용도 어렵지 않고요. 밑에 있는 꼼꼼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든지 역설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작품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